자,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뭘 보고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fx가 있어. fx를 만약에 나눴어. 일단 x-알파로 나눴다 가정을 해보자. 여기 있는 것처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는 r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 1차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 1차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상수항이 되고, 자, 2차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1차 2야. 그 다음에 3차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2차 2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1차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머지를 구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요 나머지, 이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나머지를 구하려면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지. 일단 문제를 보면 fx가 주어져 있을 것 같고 무엇으로 나눠 주어져 있는데 몫은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나한테 필요한 거는 뭐를 구하는 거다? 나머지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얘는 일단 항등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을 만드는 x의 값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여기다가 x 대신에 뭘 대입하냐면 알파를 대입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f 알파가 바로 r이다 라고 놓게 되는 거야. 즉 어떤 식이 있는데, 자, 반드시 뭐냐,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식을 전체를 원래 다 적는 게 정상인데, 식을 적지 않고 뭘 하냐면 나눗셈을,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지. 알겠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그때의 나머지는 뭘 대입한 거야? 알파 되는 거지. 즉 뭐냐면 1차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해주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나머지와 서로 같다라고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나머지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응? 자, 어떻게 된 건지 알겠어?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쉽게 구하는 것을 보고 뭐냐면 나머지 정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나눗셈식을 전부 다 쓰지 말고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지를 이렇게 쉽게 구해주면 돼. 어떻게 구해주냐면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대입해주면 그것이 바로 나머지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자 f 알파를 봤는데 f 알파가 0이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f 알파가 0이라는 것은 얘를 만약에 식의 형태 이렇게 식을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fx는 x-알파로 나누고 몫은 qx가 된다 라고 놓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나머지가 얘가 얘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가 0이야. 즉 이거는 뭐냐면 나누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치? 네,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fx를 x-알파와 qx의 고비 형태의 꼴로 이루어진 거잖아. 자, 이렇게 고비 형태의 꼴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고비 형태의 꼴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각각 뭐라고 해준다? 인수라고 얘기를 해준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x-알파를 뭐 하냐면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놈이지. 알겠지?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인수정리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자,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에서 무엇으로 나눴다고 얘기를 한다면 중요한 거는 일단 나눗셈식을 전부 다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해. 나눗셈식을 써봐야만 어떻게 되는지 결정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 하지만 1차로 나누었을 때만 나머지를 뭐 해보자? 쓰지 말고 구해보자라는 것이 바로 요놈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나오자. 이거 필수예제 몇 번이니? 5번. 자, 필수예제 5번을 보면 첫 번째 1번을 보면,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괄호가 있고 지금 밑줄거가 1번, 2번 써 있잖아. 그치? 일단 수학 문제를 풀 때 지금 현재 중학교 과정까지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중학교 때는 전부 다 문제식이 주어져 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문제식이 주어져 있지는 않아.
어떠한 것들의 조건이라든가 어떠한 것들의 뭐 일단은 뭐랄까 조건? 거의 대부분 다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근데 이 조건들을 뭘로 표현해주면 식으로 표현해줘야만 내가 문제에서 갖다가 써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식을 표현해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쪼개서 하나씩 생각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1번을 보면 fx라는 다항식이 주어져 있어. fx는 3x의 제곱에 플러스 3x의 3승이구나. 3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4가 되겠구나 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어진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주어진 값이 뭐냐면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다라고 했단 말이야. 자, 지금 현재 몇 차로 나눈 거야? 1차로 나누게 된 거지. 그래서 1차로 나눴을 때 그 1차가 0이 되는 x의 값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머지와 서로 같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오케이? 이해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자 x-1은 몇 차야? 1차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f 뭐가 되는 거야? f1 이렇게 되겠다. f1일 이것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을 구하게 돼. 자, 이해가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미정계수가 a가 있어. a가 있으니까 계산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얘를 집어넣어 보는 거지. 마이너스 1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에 플러스 4가 0이 되는 거니까 0이 아니구나. 1이 돼야지. 1이 되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돼야 돼? 넘어가면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얘가 2가 되니까는 원래 주어져 있던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3x의 3승에 플러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겠구나. 그래서 f1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면 3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는 이렇게 1차로 나눴을 때 식을 좀 간단하게 적어보자는 것이 바로 나머지 정리가 되는 거지. 자,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로 보면 이번에 다항식이 있어. 주어진 게 다항식이야. 다항식이 주어지면 거의 대부분 다 fx를 써주는 게 좋아. 그래서 fx는 어떻게 되냐면 fx는 자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어진 게 뭐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래. 얘도 마찬가지 1차로 나눴지? 그러면 1차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대입해주면 그것이 바로 나머지와 서로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5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차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대입해 준 게 나머지와 서로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주어진 게 문제가 전부 다 이거야. 일단 주어진 문제를 일단 가능한 한 파란색으로 쓸 테니까 잘 보자. 본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내가 구해야 될 게 a하고 b의 값을 구해야 돼. 지금 미정계수는 몇 개야 지금 현재? 나는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그러면 요 놈 하나하고 요 놈 하나하고 두 개의 식을 세워줄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자, f의 마이너스 2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a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4는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그래서 4a 마이너스 2b는 얼마가 되냐면 10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2a 마이너스 b는 5라는 하나의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의 마이너스 3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7에 플러스 9a에 마이너스 3b 플러스 4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9a 마이너스 3b는 자 마이너스 23 그렇지? 마이너스 23 넘어가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플러스 18 그렇지?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3a 마이너스 b는 6이 된다는 두 번째 식이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해주면 연립하면 여기에 있는 a, b의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자, 연립방정식은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상관없어. 자,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자, 지금 현재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첫 번째, fx를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각각 3하고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어. 얘는 뭘로 나눴어? 각각? 몇 차식으로 나눴어? 1차식으로 나눴지.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자료가 뭐냐면, 첫 번째 주어진 것은 1차식이니까 f-1이 3이 되는 거고, f3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게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 f-1은 3이고 f3이 마이너스 1일 때 제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 문제가 되는데 저기를 이렇게 길게 늘려 쓴 거야. 요걸. 그러니까 말로 표현해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식이 있으면 그 하나의 식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거를 표현해 줬냐 이제 또 틀리게 돼. 표현해 준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야. 제가.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것을, 자, 두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야? 자,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어. 자, 그럼 2차로 나누게 되면 어쩔 수 없어. 2차로 나누게 되면 나눗셈 식을 전부 다 적어봐야 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fx를 무엇으로 나눴더니 x 플러스 1, 자,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더니, 자, 몫을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몫을 모르기 때문에 몫을 qx라고 적어보자. 자, 그러면 2차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 1차 이하가 된다고 했어. 그래서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써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식을 쓰는 거야. 저기 있는 문제가 길지만은 딱 두 줄로 요약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너도 노트에다가 문제를 풀으라고 했었지. 노트에다가 마구잡이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를 봐서 1번, 2번으로 통해서 먼저 식을 정리해 놓고 얘를 보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알겠지? 확실하게 식을 정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2번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fx도 알고 있고 얘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뭘 몰라? qx를 몰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얘를 통해서 얘를 나눴는데 뭐가 되는 거냐면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런 경우도 존재하게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먼저 얘는 인수분해가 되잖아. 인수분해가 되면 나눗셈에 의해서 정리가 되면, 즉 a의 bq 플러스 r이라는 이 식 자체가 뭐냐면 하나의 항등식이야. 이 식 자체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도 자체가 하나의 항등식이 돼. 그럼 내가 x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0이 될 수 있도록 x의 값을 대입해 주자. 얼마 대입할 수 있겠어? 3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할 수 있지. 그래서 x는 3,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자, x 대신에 3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전부 다 3을 대입해주면 f3은 여기는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을 집어넣으면 얼마 되냐면 3a 플러스 b가 돼. 그래서 f3은 여기에 써있어. 마이너스 1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f-1은 이 부분이 0이 돼서 없어지게 되고, 여기를 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기 때문에 f-1은 3이 돼서 3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뭐해서? 연립해서 a, b의 값을 구하고, 문제는 뭘 구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 요놈 rx 얘를 구하는 거야. a 값 a는 얼마, b는 얼마 구하는 것이 아니라 as 플러스 b로 구하는 거니까 답 구할 때 잘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알겠지? 자, 요렇게 놓는 것이 2차로 나눴을 때가 된다. 알겠지? 즉 여기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가 뭐 한다고 했어?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가능하게 되면, 자, x 대신에 알파 또는 x 대신에 베타를 대입해서 식을 계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야.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얘는 어떤 식으로 계산해 줘야 되겠어?
인수가 안 되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얘는 뭐 우리 뭐 무엇을 나누었을 때라고 했던 거지. 나눗셈에 걸리는 거잖아.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직접 나누게 되는 거야. 직접 나눠라. 그래서 아마 네가 문제를 푸는데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도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을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막 나머지 2차로 나눴을 때 식을 세우라 해서 식 세워갖고 막 계산하려고 별짓 다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 그냥 직접 주어진 걸 fx를 나눠버리는 방법밖에 없어. 알겠지? 아니면은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든가. 차수를 맞춰야 되니까. 아니면은 직접 나누라는 거 아니면 뭘 이용을 해준다? 개수비교법을 이용을 해주게 돼. 오케이? 자, fx가 몇 차가 되면 뭐 gx, qx도 몇 차가 되는 거니까 맞춰서 qx를 예상할 수 있고 대입하면 전개할 수가 있는 거고 작은 거기는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차로 나누게 되면 일단 나머지 정도 이용을 해주면 되고 2차로 나누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냐면 직접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차와 2차의 차이는 이렇게 돼.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필수 예제 8번 한번 볼까? 자, 그래서 필수 예제 8번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 자, 첫 번째 주어진 게 뭐야? 몇 차로 나눴어? x 플러스 x 마이너스 5라니까 몇 차로 나눈 거야? 2차로 나누게 된 거지. 그래,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로 나눴더니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는 얼마가 된 거야? 3x 플러스 1이 되는구나 라고 나타내 주게 된 거야. 자, 이해가 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자, f에 3x 마이너스 4를 뭘로 나눴어?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뭘 구하여라?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몇 차로 나누게 된 거야? 1차로 나눴잖아. 지금 현재 x 마이너스 3이라는 1차로 나눠주게 된 거잖아. 자,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1차 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대입해주면 된다고 했어. 그렇지. 자, 어떻게 된다? 1차 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나누어지는 수에다 다 대입하면 돼. x가 여러 군데 있던 복잡해주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x가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해주면 무조건 성립하게 돼 있어. 이게 바로 나머지가 나와야 돼. 자, x가 0이 되는 x의 값은 얼마야? x가 3이 되겠지. 그치? 이 3을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머지가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f의 9-4가 돼서 얼마가 된다? F5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F5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도 2차로 나왔으니까 QX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X의 값을 집어넣으면 여기서도 식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온다. 어떤 게 나와? 첫 번째는 F의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F의 5 집어넣으면 16이 된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항상 2차로 나올 때는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지게 돼. 왜냐면 내가 x 대신에 대입할 수 있는 값이 두 개가 되니까요. 이해가 되지?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야? F5가 되겠지. F5는 얼마라고 했어? 16.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가 되냐면 16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식이 나눠지는 수가 아무리 복잡하고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알겠지? 나눠지는 수가 어떠한 식으로 돼 있던 중요한 거는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대입만 해주면 돼. x가 여러 개 있으면 전부 다 대입해 주는 거야.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구해주면 돼. 자, 필수 7번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뭐가 되냐면 자, 어떻게 돼 있어? 첫 번째 주어진 게 뭐야?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자, 몫을 몰라. 몫을 qx라고 써보자.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2x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게 만들어졌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게 뭐야? 두 번째. 자, 뭘로 나눴어?
x-2 즉 몇 차로 나누는 거야? 1차로 나누게 되는 거지.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 1차 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과 서로 같다 라고 넣을 수가 있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하고자 하는 값이네. 그렇지? 식을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다? fx는 무엇으로 나눴더니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몫은 뭐가 되고 px가 되고 px 썼으니까 px 쓰자. 이때 3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를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놓게 되는 거야.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알겠어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x의 값을 대입했을 때 일단은 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미지수가 총 모두 몇 개야? 자, 미수와 세개인 연립반절식 어떻게 계산해? 3차니까 만약에 3차가 1차와 1차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얘가 0이 될 때, 얘가 0이 될 때, 얘가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대입해 주게 되고 그러면 미수와 세개인 식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미수와 세개인 식은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ABC가 있는 식이 하나가 있고 또 ABC가 있는 하나의 식이 있고 또 ABC가 있는 하나의 식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색에서 두 개씩 묶어서 제일 만만한 문자를 하나 없애주게 돼. 여기서 일단 C를 없앴다 가정을 해보자. C를 없애게 되면 A하고 B로 가능한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뭐 해주면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A, B, C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1차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뭐가 돼 있냐면 2차와 1차로 돼 있는 경우야. 그런데 여기는 2차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기도 하고 완전 제곱식인 형태도 되지만은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형태로도 돼 있어. 자, 그러면 1차로 인수분해가 되면 내가 대입할 수 있는 x 값이 몇 개가 나온다 했어? 3개가 나온다 했었지.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수도 몇 개야? 3개가 돼.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은 별로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어. 그냥 그대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여기서 대입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여기 있는 거에 대입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나와. 지금 몇 개만 나와? 2개밖에 안 나와. 또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대입할 수 있는 값은 몇 개 나와? 하나만 나와. 억지로 맞춰서 다 대입을 한다고 바빠 우기면 대입을 해도 돼. 그리고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되지 않거나 또는 완전 제곱식이 대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값이 하나나 또는 2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일단 얘는 3개인데 하나나 2개만 존재하면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느냐. 자, 여기는 2차를 봤더니 이 2차에 대해서 뭐가 존재하느냐. 이 2차에 대해서 식이 하나가 존재하게 돼. 여기는 2차로 나눴을 때는. 여기서 2차는 뭐냐면 얘를 놔야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는 2차로 나눴을 때의 식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야. 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식을 요렇게 바꿔보는 거야. 오케이? 자, 바꾸는 게 유형편에서 맨 마지막에 네가 나한테 질문했던 문제가 하나 있어. 뭐가 있는데 뭐지? 2x-3으로 나눈 식을 주어주고 난 다음에 x-2분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하고 식을 구하라고 얘기했나? 뭐 그런 문제 하나 있었지. 맨 마지막 페이지. 거기 밑에 있는 거. 자, 그거 바꿨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 나눴을 때 라고 얘기한다면 그 나머지로 나누어준 수로 묶어주고 난 다음에 묶이는 것은 전부 다 묶어서 몫이 되는 거잖아. 묶이지 않는 것은 나머지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뭐냐면 지금 뭘로 나눴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통해서 묶일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묶어주고 그럼 그게 바로 몫이 되는 거야. 어떤 묶이지 않는 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건 바로 뭐가 되냐면 나머지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는 크게 놓으면 항이 두 개로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 요노 하나하고 요 나머지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안에는 뭐가 돼? x 플러스 1의 제곱에 식이 들어있어? 여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있지. 그럼 얘는 나눠지게 되는 거잖아. 아,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2의 px가 들어가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지금 현재 몇 차로 나눠주게 된 거야? 몇 차로 나눠준 거야? 2차로 나눠준 걸 묶어주려고 해. 근데 여기를 봤더니 얘가 나왔어. 몇 차야? 그럼 얘도 한 번 더 나눠지게 돼. 3차로 나눴을 때는 얘는 나머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2차로 나누게 되면 얘는 나머지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동급이 더 크니까. 그럼 저기에는 요 식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있게 돼. 근데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지금.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있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뭐냐면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나눠버리자라는 거야. 오케이? 자, 나누면 어떻게 돼? a, 그치? 자, 그래서 ax의 제곱에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a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빼주면은 b-2a의 x 플러스 c-a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돼? 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놓을 수 있느냐? 얘를 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은 a가 되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b-2a의 x 플러스 c-a가 되더라 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얘하고 얘가 두 개로 나뉘는데 여기 앞에는 2차이기 때문에 하나가 더 묶어줄 수 있어. 그래서 플러스 a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얘는 더 이상 묶이지가 않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b-2a의 x 플러스 c-a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즉 여기는 3차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문제를 풀지 못하고 2차에 관련되어 있는 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2차로 나눠주는 형태의 걸로 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바꿨다는 얘기는 이 식하고 얘가 어떻다는 얘기야?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얘기지. 그치? 자,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안에가 바로 요 놈이 qx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놈이 바로 뭐냐면 2x-1이 된다 라는 거랑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그런데 여기서는 qx이긴 하지만 얘를 qx를 바꾸지 말고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얘 px 그 다음에 플러스 a에 플러스 이 뒤에 부분은 그냥 2x-1로 바꿔버리자. 자, 바꿔도 뭐가 돼? 상관이 없지. 똑같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해서 계산해주면 뭐가 되느냐? x 플러스 1의 제곱에 x-2의 px에 플러스 a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x-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알겠습니까? 즉 나머지를 뭐라고 썼냐면 나머지를 ax제곱 플러스 bsc 플러스 c라고 놨는데 이것을 2차로 나누었을 때 형태의 꼴로 바꿨더니 나머지가 이렇게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해됩니까? 자, 바꿔주는 형태 잘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미정계수가 있어. 뭐냐면 요놈이야. a가 내가 얼마인지를 몰라. 그치? a가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친절하게도 여기는 f2는 마이너스 6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네 번째로 해볼까? 네 번째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의 2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자, 2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밑줄 거는 얘는 얼마가 되면 0이 돼버려. 그치?
그래서 F2는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 0이 돼버려. 그럼 여기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2 집어넣으면 2는 4, 3. 그치? 9A에 2는 4니까 플러스 3. 플러스 5. 2는 아니 마이너스 1이네? 응. 잘못 계산했니? 이렇게 된 거지? 자, 요게 바로 얼마냐? 마이너스 6이래. 그래서 9A는 마이너스 9가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 나머지로 구하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냐 하면은, 자, 나머지는 지금 요놈이라고 했어. 요놈. 그치?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하고 2X가 없어지지? 그 다음에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2. 이러한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다 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3차로 나눴을 경우에는, 3차로 나눴을 경우에 나머지를 이렇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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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돼서 그냥 AS제곱 플러스 BS 플러스 C라고 넣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놓지는 않아. 그런데 2차 갖고 이러면 완전 제곱식이나 인수분해 안 될 때면 가능합니까? 그건 아니야. 인수분해가 된다 하더라도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알고 있으면 식을 나머지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럼 이 나머지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놓으면 돼. A 곱하기 자 2차식, 자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존재하는 식이 있을 때 그때 그 2차식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요놈이 되겠지. 왜냐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2차식 하고 난 다음 뭐가 되냐면 플러스 2차로 나눈 나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2차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얼마가 돼 있어? 2x-1이 된 거지. 그래서 뒤에 2x-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2차식, 여기서 2차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2차식 플러스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시험 볼 때 필요한 뭐 편법이라고 놓으면 되겠지만은 여기 있는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는 잘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야. 잘 알아보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이해가 됩니까? 응? 자, 그러면 체크할 거 체크하고 다 되면 얘기하시오. 자, 얘는 어떻게 돼? 당시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주어진 거는 뭐냐면 당시 fx를 x 플러스 2 몇 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누게 된 거잖아. 자, 1차로 나누게 되면 그때 나머지를 쓰면 되겠지만 몫을 qx로 나눴고 뒤에 있는 식을 쭉 봤더니 qx를 다시 이용을 했어. qx가 쓰인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무엇이다 라고 딱 결정해 주는 게 나머지 정리가 되는 거지, 몫까지 어떻게 연관성 있게 계산해 주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1차로 나눴을 때 몫이 필요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 그때는 정확하게 나눗셈식을 한번 적어봐야 돼. 알겠지? 첫 번째 주어진 게 무엇이냐면 fx를 무엇으로 나눴더니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은 qx가 됐고 나머지는 1이 됐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첫 번째 주어진 게 이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어진 게 뭘까? q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인 거야. qx를 x-3, 즉 몇 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눴잖아. 1차로 나눴기 때문에 그 1차 식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대입해주면 그것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q3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때 세 번째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f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했었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뭐냐면 f 얼마? f3인 값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가 돼.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구하는데 f의 3의 값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fx 관련되어 있는 식이 뭐가 있어? 하나가 주어져 있어.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주어진 게 20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x 대신 얼마를 대입해주면? 3을 대입해주면 f3이 만들어지게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f3을 만들 수밖에 없어. 자, 3을 대입하면 f3은 얼마가 되냐? 3 집어넣으면 5니까는
5에 q, 3에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아 근데 아까 q3이 얼마로 주어져 있어?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2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주어진 대로 식을 하나씩 써보면 거의 되면 다 문제가 풀리게끔 돼 있어. 알겠지? 자,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는 뭐냐? 자, 두 번째는 이번에 다항식이 있는데 다항식 fx를 이번에 뭐가 돼? 저기 없기 때문에 이걸 fx라고 나오죠. 그래서 fx를 x의 몇 승? 20승 플러스 2x의 9승 플러스 x라고 놨을 때 이 fx를 첫 번째 주어진 식이 뭐야? fx를 뭘로 나눴을 때? x-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때 qx를 쓰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fx를 뭘로 나눴더니 x-1로 나눴을 때 몫은 뭐가 됐다? qx가 됐다라는 거야. 자, 식 맞아, 틀려? 식이 얘는 틀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식을 나눗셈식을 쓰면 나눗셈식은 어떻게 돼? a는 뭐가 돼? bq 플러스 뭐가 돼? r이 되는 거야. 요 r이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는 없어. 지금 r이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는 거야. 안 주어져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틀려. 없는 거는 없다고 확실히 명시를 해주게 돼.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있으면 니들이 알아서 쓰고 없으면 말하라, 그 말과 똑같은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뭐가 돼? fx가 주어져 있지. 그치? fx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 몇 차로 나눴어? 1차로 나눴어. 그러면 1차가 0이 되게 x의 값을 대입해주면 된다고 했었지. 얼마요?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즉 f의 마이너스 2를 구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1 대입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얼마가 돼? 그러면 4가 되는 거지. 4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4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야. 나머지가 존재하는 거야. 생략이 돼 있을 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하는 게 뭐야? 두 번째 구하는 게 그러면 q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q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여기다가 여기 있는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다가 x 대신에 얼마 대입해주면 돼?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돼. 그래야 q 마이너스 1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f의 마이너스 1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1에 플러스 4가 된다 라고 놓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인지 모르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아까 구했네?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돼 있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즉, 요 식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6이 되고 q의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마저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필수의 10번은 여기다 밑에 풀어볼게. 자, 필수의 10번은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1번 후보는 뭐가 되는 거야? 다항식 fx가 주어져 있어. fx는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인데 이것이 f1로 나눠 x-1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단 말이야. 자,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얼마라는 얘기야?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그렇지? 그런데 여기선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나머지가 0인데 자 1차로 나누게 된 거잖아. 그럼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 1차식이 0이 되게 x의 값을 대입해 준 거랑 서로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1-1 플러스 a 플러스 3인데 요게 바로 0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면 2번 여기다 적을게. 자, 2번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fx는 x의 3승의 플러스 ax의 제곱의 플러스 bx 플러스 3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치? 자, 그런데 얘가 뭘로 나눴어? 이번에 뭘로 나눴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즉 몇 차로 나눠주게 된 거야? 2차로 나눠주게 된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식이 뭐냐면 fx를 몇 차로 나누게 되면 2차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 fx를 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2차로 나누게 되면 몫은 qx가 되지만 나머지 나눠 떨어지니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x 대신 얼마 대입해줘? 0이 되려면 x 대신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f의 1은 얼마가 돼?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3은 얼마가 되냐면 요게 0이 된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라는 게 첫 번째 식이 준작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의 3을 보면 마이너스 3을 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7에 플러스 9a에 마이너스 3b 플러스 3은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9a 마이너스 3b는 24가 되고 3으로 나눠주게 되면 3a 마이너스 b는 8이라고 해서 두 번째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뭐 해주면 연립해 주게 되면 일단 a하고 b의 값이 얼마가 되는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돼?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어. 나눗셈을 지금 세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는 1차로 나눠준 경우, 그 다음에 2차로 나눠준 경우, 그 다음에 3차로 나눠준 경우 세 가지로 나왔단 말이야. 1차로 나눠준 경우에 나눗셈을 나머지를 구하려면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 직접 구해주면 돼. 하지만 2차와 3차는 식을 전체적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x 대신 어떤 값을 대입할 건지를 결정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도록 하자. 알겠어? 자,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인수분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뭐냐면 모든 항에, 자, 모든 항에 공통인수가 있는 경우, 자, 모든 항에 공통인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게 되고, 모든 항에 공통인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 공통인수로 묶어줘라 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것을 묶어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 이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 해줘야 될 방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외웠던 인수분해 공식.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보자는 얘기야. 알겠지?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인수분해 응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항이 4개인 경우, 아직은 중학교 과정을 봤을 땐 중학교 과정에서 인수분해 되는 것들은 항이 2개인 경우와 3개인 경우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고등학교 넘어와서는 4가지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인수분해 공식에 들어있지 않는 항이 4개짜리도 존재하게 돼. 그럼 항이 4개일 땐 인수분해 어떻게 해줘? 얘는 항이 4개일 땐 인수분해 어떻게 해준다? 얘는 두 가지 방법이야. 알겠지? 첫 번째 뭐냐면 항이 4개일 때, 힘들어 쓰자. 항이 4개일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개를 묶어서 뭘 만드냐면 공통인수를 만들어주게 돼. 아, 공통인수가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 만들어진 게 요놈이야. 하지만 두 개를 묶었는데 공통인수가 안 나와. 그럴 경우에는 3개와 1개 또는 하나와 3개를 묶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형태의 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수분해 공식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자, 한번 간단하게 인수분해 전체적으로 한번 볼 테니까는 잘 한번 보자.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여기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경우 보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y의 마이너스 xy의 제곱 플러스 x의 3승 y의 마이너스 xy의 3승. 자, 이거를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야. 어떻게 주면 되겠어? 자,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뭐냐? 모든 항의 공통인수가 있으면 그걸 항상 먼저 묶어준다고 했었지. 여기서 모든 항의 공통인수가 뭐뭐 있어? x, y가 있는 거지? 그래서 x, y로 묶어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해서 항이 4개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 항을 요렇게 두 개를 묶었더니 어떻게 돼? 요놈은 자 x, y가 그대로 있고 안쪽에 얘부터 해볼까?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x 플러스 y 자, 두 개씩 묶었더니 뭐가 만들어졌어? 두 개씩 묶었더니 뭐가 만들어져?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공통인수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x, y에 뭐 해주면 돼?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되겠지? 공통인수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4y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얘도 항이 4개가 나왔단 말이야. 4개가 나왔는데 얘를 두 개씩 묶어서 공통인수를 찾으려고 했는데 얘가 공통인수가 안 나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그래서 봤더니 얘하고 요 세 개를 묶었더니 뭐가 되느냐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게 나오게 돼. 왜냐면 세 개와 하나 또는 하나와 세 개를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세 개짜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래야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묶어주게 되면 즉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4y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얘는 2x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y에 대해 전체의 제곱이 돼서 저기 있는 것처럼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형태 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두 수의 합 2x 플러스 2y의 마이너스 1 두 수의 착 2x 마이너스 2y의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이 4개일 때는 이렇게 두 개씩 묶어주거나 또는 3개 하나로 묶어서 인수분해 주는 것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놓고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해가 돼? 뭐냐면 공통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주게 되고 공통부분이 있으면 얘를 뭐 해주냐면 치환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자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8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을 전개하려면 자 인수분해는 뭐야? 인수분해가 뭘까? 인수분해는 뭐냐면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가지 무슨 말이지? 그래서 여기가 있을 때 뭐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아니면 하나의 다항식으로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뭘로 만들어준다?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얘를 뭐 해줘야 되냐면 인수분해 해주는 것이 원칙이야. 알겠지? 왜냐면 저기 괄호가 있잖아. 저렇게 있잖아. 복잡하잖아. 그럼 저걸로 인수분해 될 수는 없어. 인수분해는 반드시 하나의 다항식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치? 그러면 나는 이걸 뭐 해줘야 돼? 전개해줘야 돼. 치환이 아니라 전개를 해줘야 돼. 내가 얘를 전개를 해줘야만 뭘 할 수가 있어?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돼? 무슨 말이지? 자, 그런데 얘를 전개하려고 했는데 여기도 항이 3개고 항이 3개야. 전개하기가 어때? 상당히 복잡하지. 그런데 복잡한데 여기 있는 부분을 보면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2x하고 x제곱 플러스 2x가 공통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a로 치환하자고. 치환하는 이유는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인수분해하려고 치환해 주는 거야? 아니야. 전개하려고 치환해 주는 거야. 하나의 방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전개하는 건 전개할 때 쓰이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전개했던 부분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치환해 주는 방법이. 왜냐면 전개하려고 치환해 주는 거니까.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치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a 플러스 3하고 a 마이너스 8 플러스 18이 돼. 그래서 a의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 5a에 마이너스 38에 24니까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자, 치환을 하긴 했지만 일단 여기에서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다항식이 만들어져 있어. 치환했지만 정확히 하나의 다항식이 만들어져 있어. 얘를 치환한다 해서 하나의 다항식이 안 돼. 되면 치환한 때 그냥 놓고 계산해버리면 돼. 그런데 지금 얘는 하나의 다항식이 안 만들어져. 치환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렇게 해서 치환했더니 뭐가 됐어? 하나의 다항식 만들어졌지. 그러면 하나의 다항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뭐 해주는 거야? 인수분해 해주는 거야. 이해가 돼? 원래 있던 거 집어넣어도 어차피 인수분해가 똑같이 되는 거야. 어차피 묶여진 게 똑같이 묶여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환한다 하더라도 치환한 자체가 하나의 다항식이 만들어지면 얘를 인수분해 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a-6하고 a 플러스 1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원래 주어진 식이 x에 관련된 식이지 a에 관련된 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치환했던 것을 다시 뭐 해줘야 된다? 대입을 해줘야 돼. 치환했던 것을 다시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돼? 대입을 해줘도 인수분해가 된 거야. 왜냐면 인수분해 자체가 돼 있는데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x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6하고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인수분해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안 해주려면 안 해주고 식을 쓰면 돼. 만약에 인수분해 해주려면 가능한 한 끝까지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얘가 몇 차로 나와 있어? 2차로 나와 있지. 그럼 얘도 2차로 나와 있잖아. 2차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의심해 보게 돼. 자, 앞에 있는 건 인수분해 되냐 안 되니? 인수분해 안 되지?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돼. 자, 뒤에 있는 건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니? 되지? 자,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해서 적어주는 거야. 인수분해가 가능하나 끝까지 해주는 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공통분해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식은 어떤 식이 있느냐면 요 놈이야.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꼴은 이렇게 둘, 셋, 네 개 돼서 플러스 k의 형태의 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오게 돼.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뭘 해줘야 돼? 전개해줘야 돼. 전개해주려면 어떻게 줘? 우리가 이거 전개할 때 어떻게 했는데 두 수의 합이 서로 같도록 두 개씩 묶어서 전개해준다 했었지.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어. 뭐냐면 K를 봤는데 K가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나와. 첫 번째는 K가 상수항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상수항으로. 두 번째는 K가 X의 제곱항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알겠지? 상수항으로 나오면 그냥 두 수의 합이 같도록 계산해버리면 돼.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근데 가끔마다 x의 제곱항으로 나오는 경우 있거든. 이때는 뭐냐면 두 수의 곱이 뭐하냐면 같도록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거야. x의 제곱항이 나오면 두 개가 항이 서로 같도록 두 개씩 묶어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곱이 같도록 두 개씩 묶어서 전개를 해주게 돼. 여기 만약에 x의 제곱항이 존재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잠깐만, 나 문제집에서 일반적으로 잘 안 나오는데 가끔마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해.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에 플러스 6이 됐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거 플러스 6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 있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해준다 했어? 하나의 다항식을 통해서 인수분해 해줘야 된다고 했었지. 그럼 얘를 하나의 다항식, 즉 전개를 해줘야 돼. 이렇게 1차식 4개의 곱을 있을 때 전개는 어떻게 준다 했어? 두 수의 합이 서로 같도록 두 개씩 묶어서 전개한다. 그러면 치환이 가능한 형태가 나온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두 수의 합이 서로 같아지도록 이렇게 두 개 묶고 이렇게 두 개로 묶어버리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얘부터 먼저 적어보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하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에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x의 제곱은 무조건 존재하잖아. 두 수의 합은 x의 개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의 제곱과 x가 뭐가 되는 거냐면 같은 형태로 나오는 식이 만들어지게 돼. 그럼 얘를 놓고 치환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3, a-8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이것은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1, a의 플러스 3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다. 자, 하나의 당식이 만들어져 있어. 그럼 이 하나의 당식 가지고 뭐 해줘라? 인수분해를 해줘라. 인수분해 어떻게 돼? a-5하고 a-6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자, 원래 주어진 식이 요놈이야? 아니지. 그래서 주어진 식을 알기 위해서 a 대신에 뭘 해줘야 돼? 원래 있던 x에 대한 식을 대입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2차로 되면은 1자까지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도 될 수가 있다고 했어. 한번 의시해 본다고 했었지. 자, 앞에 있는 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돼? 자, 뒤에 있는 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답을 적어주는 거야. 치환하는 것은, 다시 한번 드리면, 치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다항식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치환해 주는 거야. 하나의 다항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알겠지? 그래서 하나의 다항식을 만들고 나면 그 자체를 통해서 뭐 해줘도 상관이 없어? 인수분해 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잘 체크해 놓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하면 돼.